어머니, 산후조리원 알아봤는데 1,200만 원이에요. 뭐라고? 1,200만 원이라고? 네, 날짜 맞춰서 준비해주세요. 아니, 잠깐만. 너희가 정한 걸 나한테 왜 통보하든 말하는 거야? 어머니, 이게 요즘 추세라고 친정엄마가.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한 70대 시어머니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지만 도대체 어디까지가 시어머니의 의무인지 헷갈리는 요즘.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박정순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씨, 올해 70이 되신 분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산 지는 벌써 5년이 흘렀어요. 아들은 하나뿐이고 그 아들이 결혼한 지도 어느덧 3년째입니다. 우리 아들이 일찍 결혼했어요. 26살에 했으니까. 며느리도 24살이었고요. 둘 다 어렸는데 저는 좋았어요. 빨리 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박 씨는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거든요. 며느리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했죠. 우리 집 사람이 되는 거니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박 씨는 모든 걸 지원했습니다. 전세금 2억, 가전제품, 심지어 혼수까지. 아들 월급만으로는 힘들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도왔습니다. 저축해둔 돈 거의 다 털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요. 결혼 후에도 박 씨의 지원은 계속됐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고 며느리 생일이면 선물도 꼬박꼬박 준비했어요. 여행 가려고 하면 여행비도 보태주고 차 살 때도 도움을 줬죠. 힘들었냐고요? 물론 힘들었죠. 혼자 사는 몸에 매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하지만 젊은 부부가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전화가 왔을 때 정말 모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너무 기뻐서요. 늦둥이 아들이라 손주는 꿈도 못 꿀 줄 알았는데 박 씨는 그날부터 손주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육아용품점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미리 사들였어요. 아기띠부터 유모차, 아기 침대까지 보고 다녔죠. 주변에서 이제 그만하라고 해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보는 손주니까 최고만 해주고 싶었어요. 임신 중인 며느리를 위해서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몸에 좋은 것들을 사다 주고 산부인과 검진비도 모두 박 씨가 됐어요. 며느리가 입덧이 심하다고 하니까 전복죽에 한우, 비싸도 몸에 좋은 것만 사다 줬어요.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출산을 한 달 정도 앞둔 어느 날 시작됐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는 산후조리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갈 거라고. 전 당연히 괜찮다고 했지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박 씨는 산후조리가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자신도 40년 전 아들을 낳고 친정어머니가 한 달 동안 매일 와서 돌봐주셨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집에서 조리하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요즘엔 전문 시설에서 잘 돌봐준다니까. 며느리한테는 그게 낫겠다 싶었어요. 전화 통화 후에 박 씨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산후조리비로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산후조리원이 비싸다고는 해도 그 정도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 산후조리원 알아봤어요. 1,200만 원이래요. 박 씨는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1,200만 원?
제가 눈이 침침해서 잘못 본 건가 했어요. 다시 봐도 1200만 원이더라고요.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날짜 맞춰서 준비 부탁드려요. 박 씨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통보를 하는 거예요. 상의가 아니라 통보. 이만큼 드는데 내세요. 이런 식으로. 화가 난 박 씨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1200만 원? 그렇게 비싼 곳을 왜 골랐어? 나는 500만 원 생각했는데 너무 어이없네. 그러자 며느리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1200만 원이에요, 어머니. 준비하실 시간 부족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너희 친정에서 받아. 무슨 혼자 다 내라는 식이야.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와이프가 친정 어머님과 알아본 거라고. 너희가 상의도 없이 그렇게 비싼 곳을 정해놓고 나한테는 돈만 내라고?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엄마, 지금 와이프가 임신 중이잖아요. 친정 얘기하시니까 너무 상처받았대요. 아들의 말에 박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박 씨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12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혼자 사는 박 씨에게는 몇 달치 생활비였거든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없는 돈은 아니에요. 비상금으로 모아둔 게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아무 상의 없이 정해놓고 나한테는 돈만 내라고 하니까. 며칠이 지나고 며느리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산후조리원 예약금 내야 해요. 언제까지 입금 가능하신가요? 박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대꾸를 안 했더니 또 메시지가 왔어요. 마치 제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처럼.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답이 없으셔서요. 예약 취소되면 큰일이니까 빨리 답변 주세요. 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알아서 해. 무슨 나 혼자 다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굴어. 그러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도움 요청한 건데. 도움 요청? 1200만 원을 나 혼자 내라고 하는 게 도움 요청이야? 어머니께서 전에 손주학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산 비용도. 박 씨는 그 말에 어이가 막혔어요. 나는 나중에 아이가 크면 혹시 너희가 힘들 때 도와주겠다는 뜻이었어. 지금 당장 몇 천만 원씩 쓰라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어머니는 얼마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나는 500만 원 생각했어.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500만 원으로는 아무 데도 못 가요. 요즘 산후조리원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럼 그렇게 비싼 곳 말고 다른 곳을 알아보든지. 이미 예약했는데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괜찮다고. 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걸. 너희가 알아서 정해놓고 나한테는 돈만 내라고? 그게 맞는 얘기야?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와주는 거와 전부 다 내는 거는 다르지 않아? 통화는 결국 서로 감정이 상한 채로 끝났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인색한 건지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지. 예전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가난하셨는데도 제가 애를 낳을 때 몸조리 내내 돌봐주셨거든요. 돈이 아니라 정성으로.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제 와이프랑 이야기했는데 사실 와이프 친정에서도 반반 내기로 했대요. 뭐라고? 그럼 600만 원씩 나눠서? 네. 그런데 와이프가 엄마한테는 전부 다 내달라고 했나 봐요. 죄송해요. 박 씨는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600만 원이라고 하지. 왜 1200만 원이라고 했어?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와이프가 너무 급하게 말한 것 같고. 아들의 말에 박 씨는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하지만 박 씨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600만 원도 적지 않은 돈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당연히 내야 하는 건가요? 며느리 친정에서는 반반 내자고 하는데 왜 내가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실은 와이프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너무 성급하게 말한 것 같다고. 그럼 며느리가 직접 사과해야지. 왜 너를 통해서? 엄마, 지금 임신 중이라 예민해요. 이해해 주세요.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600만 원은 내줄게. 하지만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아들이 고마워하며 돌아간 후 박 씨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요즘 시대가 이런가?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산후조리원에서 추가 옵션을 권하는데 신생아 케어나 유축기 대여 같은 거요? 그게 얼마나 든다는 거야? 200만 원 정도 더 들어요. 박 씨는 이제 정말 화가 났어요. 너희 생각에는 내가 무슨 돈 나무야? 이것저것 다 사달라고? 어머니 처음 손주인데 최고로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에 박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물론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그 200만 원도 내가 다 내라는 거야? 어머니께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박 씨는 그날 밤에 친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물어볼 게 있어. 요즘 시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하나? 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정순아,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우리 때와는 달라. 시어머니가 다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럼 언니도 그렇게 했어? 나?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못 해줬지. 우리 며느리도 처음엔 삐쳤는데 나중에는 이해하더라. 언니의 말을 들으니 박 씨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내가 해주는 게 맞나? 정순아, 네가 할 수 있으면 해줘.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걸 명심해. 언니의 조언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한번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할 텐데. 다음 날 박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야, 엄마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한계는 있단다. 어머니, 800만 원까지는 내줄게. 나머지는 너희가 어떻게든 해결해. 며느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처음 아이라 모든 게 걱정되고 불안해서. 그제서야 박 씨는 며느리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 나도 처음 애 낳을 때 그랬어. 모든 게 다 걱정되고. 박 씨는 800만 원을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출산용품을 사러 간다면서 박 씨에게 동행을 요청한 거예요. 어머니, 같이 가서 골라주세요. 어머니 눈에 괜찮은 걸로. 박 씨는 기뻤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인정하고 의존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백화점에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모차 하나가 300만 원? 아기띠가 100만 원?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기한테 쓰는 건 정말 좋은 걸로 해야 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박 씨는 어지러웠어요. 자신이 아들을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가격들이었거든요. 이것저것 다 사니까 또 5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며느리는 당연히 제가 낼 거라고 생각하고. 박 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자신의 노후 생활비까지 다 털어넣게 될 거라는 걸. 며느리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무슨 황금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처음 손주인데 아끼실 거예요? 그 말에 박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그날도 500만 원을 더 썼습니다. 박 씨는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되는지. 결혼 준비부터 지금까지 거의 5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제 노후 자금의 반 이상이. 그때서야 박 씨는 무서워졌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정말 자신의 노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 씨는 그날 밤 아들을 불러서 진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결혼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도와줬는지 아니?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해야 할 때이야.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기가 곧 태어나는데 아기는 너희 아기야. 엄마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 박 씨는 그제서야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도 혼자 늙어가는 몸이야. 언제까지 너희를 도와줄 수는 없어. 이제는 너희가 독립해야 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의존했나 보네요. 엄마를 원망하지는 마라.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도와준 거야. 그 후로 박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선을 그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면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상의한 후에만. 며느리는 처음에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무리한 부탁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손주가 태어난 후 박 씨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손주 돌보는 건 도와줄게. 하지만 돈이 들어가는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지금 손주는 벌써 돌이 지났어요. 박 씨는 손주를 무척 사랑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아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해요. 하지만 내 노후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어머니의 역할과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며느리를 도와주는 것과 무조건 지원하는 것 사이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 씨는 지금도 가끔 고민합니다. 자신이 너무 인색했던 건 아닌지, 아니면 며느리에게 너무 많이 휘둘렸던 건 아닌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현재 박 씨와 며느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지원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손주를 위해서는 여전히 뭐든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 노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어머니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며느리의 요구는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많은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